대구시의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부채액이 93만 원으로 2006년보다 20만 원가량이나 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경상북도의 민선 5기 출범 3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해결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 진단합니다. 찜통 더위에도 절전을 위해 냉방시설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학생들 교복이라도 편하게 입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열매의 씨앗 2억 원어치를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해 식용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시원한 옷을 입어도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되는데요. 이 좁은 교실에서 교복까지 입어야 하는 학생들은 더 힘들 겁니다.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찜통 교실에서 힘겨워하는 학생들을 보다 못해 학부모들이 교복만이라도 편하게 입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모두 가동한 대구의 한 학교. 외부 기온이 28.6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교실의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온도계가 순식간에 30도를 넘어갑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좁은 공간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뿜어내는 체온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26도. 하지만 높은 습도에 가동 하나 마느라는 게 학생들이 하소연입니다. 반트로 트는데요. 습한 바람이에요. 진짜 체감 온도로는 진짜 쪄 죽을 거 삼계탕 되네. 그나마 에어컨을 틀어주는 학교는 사정이 나은 편이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다 예산까지 빠듯해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작동도 꺼리고 있습니다. 부담 느끼죠. 애들 틀어달라고 하고 돈은 수영비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고 저 기록은 좀 인하시켜주든지. 찜통 교실에서 학생들은 폴리에스터가 70% 이상 섞여 땀 배출이 안 되는 교복을 반팔 면 티셔츠 위에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교복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29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상의를 벗을 경우 규정 위반이라며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폭염기만이라도 교실에서 교복 상의를 벗게 해달라면서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너지 전략 시책 그런 거 다 이해를 하지만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고 학생들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찜통 교실에서 교복을 반드시 입도록 하는 것이 과연 더 교육적인 것인지, 혹여 학생들에게 극기 훈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 부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구시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시의 복식 부기 재무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본청의 총 부채는 2조 3,479억 원으로 지난 2006년에 1조 8,553억 원보다 4,9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시의 총 부채를 시민 한 사람당 부담분으로 계산하면 93만여 원. 이는 지난 2006년보다 2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구시 산하 공단과 공사의 총 부채 1조 575억 원까지 합산하면 총 부채는 3조 4,054억 원으로 훌쩍 늘어나 결국 대구 시민 1인당 부채 금액이 136만 원에 이릅니다. 범안로와 버스 중공연재 재정 지원금,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환경시설관리공단 재투자 비용 등 지급해야 하는데도 돈이 없어 지급 못하고 있는 3,800여억 원은 대구시 채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단식 부기 결산서에 따라 총부채가 아닌 채무 금액만을 근거로 부채 규모가 줄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채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총부채는 그 외에도 줘야 될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말하자면 못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빚을 갚아나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부채는 모두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숫자 노름으로 부채가 줄고 있다는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실에 입각한 철저한 부채 관리로 시민들의 불안과 부담감을 줄여나가는 대책이 대구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증기 발생기는 원전의 핵심 부품인데 못 쓰게 된 이 부품에 임시 저장고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내막인지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로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전열관과 증기 발생기는 원전의 핵심 부품입니다. 지난 2011년 한울원전 4호기의 전열관이 파손되자 한수원은 전면 교체를 결정합니다. 원전 측은 폐 증기 발생기를 보관할 임시 저장고를 설치하고 울진군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소송에서 진 울진군은 최근 한울원전 3, 4호기에 임시 저장고에 대해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3, 4호기 전기 발생기 저장고의 사용 승인은 1, 2호기 저장고의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절차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기 발생기 3, 4호기 저장고 건 승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부분은 비록 이 행정소송에서 1, 2호기가 패소를 했다 손 치더라도 충분한 논의도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이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절차상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폐 증기 발생기를 원전 내 임시 보관소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폐전기 발생기는 고준위급 핵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임시 저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한수원은 몇 년간 보관할 건지에 대해서 울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구 처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체 기술이 전혀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 속에 울진군이 폐증기 발생기의 임시 저장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대안 사업 등 원전 현안 협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각종 원전 비리에다 월성 4호기 냉각수 누출 등 사고가 잇따르자 경주시 의회는 노후된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도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스트레스 검사도 월성 1호기 연장을 위한 수순이라며 노후 원전 가동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나무 열매를 물고기 사료용이라고 속여 국내로 수입한 뒤 식당 등지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칠곡의 한 물류 창고. 옮겨 싣는 박스를 뜯어보니 나무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캔들넛이라는 열매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겁니다. 사람이 먹으면 청색증이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시안 배당체 함유가 높아 가공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 청색증이라던가 이제 함량이 높으면은 이제 독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찰에 적발된 무역업자 40살 문모 씨는 캔들넛 14톤을 물고기 사료용이라고 속이고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식용유의 용도로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수입하기 위해서 물고기 사료용으로 속인 겁니다. 캔들넛이 주로 동남아에서 전통 음식 재료로 쓴다는 점을 알고 대부분 외국인 식자재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등지에 팔려나갔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압수한 열매 4톤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최정예 전투기 조종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왜 이국 땅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을까요? 엄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음속 훈련기 TA-50이 힘차게 하늘로 뻗어나갑니다. 쏜살같이 허공을 가르는가 싶더니 활주로로 미끄러지듯 능숙하게 착륙합니다. 조종사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와수툼 중령. 그를 포함해 6명의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은 예천 제16전투 비행단에서 7주에 거쳐 비행훈련을 받은 끝에 오늘 TA-50 비행 교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ROCAF for the support for training for Indonesian pilot since the early of February until now. 인도네시아는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가 개발한 T-50I 16대를 도입하는데 이를 위한 비행훈련을 이사기종인 T-50과 TA-50으로 실시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수탁 조종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전투기 T-50과 TA-50의 교관 조종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공군 정비사 31명도 제16전투 비행단에서 T-50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묻고 또 묻습니다. Kami rombongan dari Indonesia mengenai pembelajaran pesawat T-51I yang mana pihak KAI telah sudi membantu melatih dan mendidik pengalaman. 인도네시아는 현재 KT-1 17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 KF-X를 공동 개발하는 등 동남아 최대 방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 10개 중 7개꼴로 보험금을 신청한 가운데 평안과 서도산업, 웅피케이스 등 지역 입주기업 3곳도 자금 압박 속에 한국수출입은행에 경협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급액이 70억 원까지여서 개성공단에 130억 원을 투자한 평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자금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이면 민선 5기 출범 3년째를 맞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박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5기 경북 도정의 핵심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는 지난 3년 동안 15조 원의 투자 유치와 2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계층 또 어두운 부분 거기에 찾아가서 좀 정부가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복원을 통한 산림의 관광 자원화, 동해안의 에너지, 관광, 해양물류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을 통한 첨단 과학 인프라 구축 사업도 계획대로 속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실크로드 프로젝트, 새마을 세계화 사업도 경북의 홍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체성, 새마을 운동, 그런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 함께해서 강력하게 추진 전략을 짜겠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경상북도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이런 성과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같은 해 경북의 1인당 개인소득도 전국 12위에 머물렀습니다. 뼈아픈 기억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신공항 추진 실패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무산,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지역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야 했습니다. FTA 수입 개방과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등 농어촌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펼친 각종 대형 사업들의 성과를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돌려보내느냐가 앞으로 남은 1년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교육부가 내년에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를 두기로 함에 따라 대구는 5명, 경북은 151명의 상담 교사가 배정됐는데 교육청은 오는 8월에 선발해 내년 3월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로 진학 상담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끼를 발굴해 각자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4주기를 추모하고 태양의 서커스가 만든 마이클 잭슨 이모털 월드 투어 대구 공연을 축하하는 플래시몹이 오늘 현대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40여 명의 댄서가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음악에 맞춰 마이클 잭슨의 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태양의 서커스 공연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여는 마이클 잭슨 이모털 월드 투어는 오는 7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엑스코 1층 전시홀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등 대구 지역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검찰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직원과 경찰 관계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늘 서구청 구민홀에서
총회를 열어 공동위원장과 대표를 선출하고 건립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추진위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히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부도심으로 발전시켜 대구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문경 예천지역구 이한성 의원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한 주호영, 이철우 두 신임 시도당 위원장의 승인도 의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8대 대선 때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선거운동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웨딩업체 대표 56살 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구시 선관위는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민주당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씨의 사무실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대구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의 대책이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짜깁기 한 것이고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대구시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방관해오다 사건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대구국세청이 2011년에 부과한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해서 비영리 법인이 부가세를 공제받는 범위를 두고 국세청과 해석이 다르다며 조세심판원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해석이 옳다고 판단해 16억 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